자, 그럼 페이지 02 CSS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할 거는 선택자 정리부터 쭉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바디의 자식이니까요. 얘는 종속 선택자 div이면서 클래스가 메뉴, 랩인 요소를 선택해 주세요. 또 그의 자식으로 쭉 선택해 나가시면 되겠죠. 클래스 메뉴와 ul과 li, 어머, 잘못 썼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div 클래스 헤더 랩의 자식 클래스 헤더와 그의 자식 h1과 또 형제 ul과 그리고 이것들의 자식은 li 태그들 이렇게. 자, 몇몇 분들 하신 거 보니까는 여기다가 꼼꼼하게 주석을 잘 달아 주셨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제가 굉장히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영역이 여기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유틸 메뉴 자, 사이트 헤더 이런 식으로 자, 주석 처리해 주시면은 보기가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깜빡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근데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거 보실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컨텐츠 01 쪽 하겠습니다. 컨텐츠 01은 먼저 자, 클래스 자, div 클래스 콘텐츠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하는 거는 자,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우리가 커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미리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는 다 여기서 작성을 해놨죠. 그래서 글꼴에 대한 거, 컨텐츠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 자, 헤더에 대한 거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신 순서가 CSS를 보시면요. 알고 계실 거는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쵸? 자, 클래스를 컨텐츠 CT01이라고 썼다고 해도 이렇게 놓으면은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같은 선택자일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과 아까 우리 커먼에도 컨텐츠 있었죠. 자, 그 둘 중에 우선순위를 누가 먼저 갖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쓴 거를 보시면요. 컨텐츠에 들어있는, 자, 커먼에 들어있는 컨텐츠보다 데이 25-1 스타일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더 나중에 쓰인 거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러면은 얘네가 더 우선순위가 큽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자, 커먼에는 이렇게 커먼 다시 열어서 자, 아래 거는 커먼이거든요. 자, 커먼에서는 지금 클래스를 우리가 선택자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25-1 문서 여기서는 종속 선택자가 아닌 이렇게 써놨다고 한다면 자, 요거를 우리가 더 나중에 썼지만 이 상태에서는 우선순위가 더 큰 게 이걸까요? 요거일까요? 그쵸. 아래 거가 우선순위가 더 커요. 더 자세하게 쓸수록 우선순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160, 0 써놓고 나는 여기에서 패딩 80, 좌우로 0을 넣는다고 해도 요것보다 이게 우선순위가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쓴 게 이게 못 바꿔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div 똑같은 종속 선택자로 쓰면은 같은 선택자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자, 얘보다 얘가 더 나중에 쓰인 거죠. 얘는 25-1에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더 우선순위가 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종속 선택자 쓰는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공통적으로 쓸 거는 여기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우고 CT01서부터 쭉 이제 이어서 내려간다 하면은 자, 여기서 자식 헤더 있죠. 헤더는 이미 다 해놨어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보니까는 얘는 이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커먼에서 들어있는 모양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헤더를 또 따로 선택해 주시고 헤더 안에 있는 뭐 H2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자, 일단 그러면 써놓고 필요 없으면은 지워가는 걸로. 자, 그리고 자, 섹션. 섹션의 자식 클래스 아티클 그리고 또 이거 자식 이미지 또 이거 자식 형제 세그먼트 또 세그먼트의 자식 H3과 자식 H5와 자식 P와 또 자식 SNS까지 이렇게 쓰시면 CT01은 다 끝난 거죠? 응? 네. 음. 네. 음. 음. 아, 컨텐츠를 쓴 거는 겹친다기보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CSS들. 예를 들어서 H에 들어가 있는 글자 크기라든가 줄 간격, 글자 색깔, 여기 들어가는 글자 크기 색깔들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섹션 너비도. 자, 공통적으로 된 거 여기다가 또 쓰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에 디자인대로 따르면은 너비 1080픽셀에 가운데 정렬 마진 0호토 하고, 그리고 마진 탑 80픽셀을 주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컨텐츠 공유도 또 똑같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쵸? 컨텐츠로 쓰고 그거를 어디다가 커먼에다가 옮겨 놓은 것 뿐이죠. 컨텐츠로 쓰고 음.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컨텐츠로 쓰고 그거를 전부 다 커먼으로 옮겨 놓은 거 그뿐이에요. 그렇게 한 거고.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컨텐츠 02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선택자 쓰기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만큼 쭉 드래그해서 자, 컨텐츠 02는 뭐 SNS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드래그를 하시고 붙여 넣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0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 이름들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 줄을 선택하는 거 컨트롤 다시 Shift Alt 누르고 방향키 움직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쵸? 자, 얘네가 여기 중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자, div 클래스 ct01이라고 하는 문자를 바꿀 거예요. 자, 바꿀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H를 누르시면 자, 위쪽에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글자 바꾸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여기에는 선택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는 거고요. 아래에다가 바꿀 내용이라고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div 클래스 ct02라고 쓸 거예요. 아래다 바꿀 거는. 자, 그래서 만약에 일괄 변경을 눌러버리면 선택되어 있는 거 기준에서 위쪽에도 일괄적으로 다 변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자, 바꾸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것만 바뀌어요. 나는 바꿀 거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로 바꿀 거 이렇게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꾸기 이것도 바꿔야 돼. 그럼 바꾸기 누르시면은 바뀔 거고요. 예. Shift Alt요. Shift Alt 눌러도 되지만 자, 아까처럼 Ctrl H 눌러도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자, 아티클은요. 여기에 클래스 아티클 그룹이 앞에 하나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복사해서 앞에 들어갈 거니까 얘는 Shift Alt 누르고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줘도 되겠네요. 필요 없는 선택자 제거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 말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메인 이미지 하나 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선택자를 다 쭉 정리를 먼저 해놓고 하시는 게 여러분의 선택자를 쓰시는데도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수정하기가 미리 다 써놓으면 용이하시거든요. 아, 그쵸. 요거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은 아티클 그룹도 지금 없는 거네. 아티클 그룹도 여기서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돼야죠. 자, 그러면 사이에 배너는 클래스 div 클래스 배너의 자식 클래스 섹션 그리고 얘는 이미지로 썼었죠. 이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푸터 아래에다가
사이트 푸터라고 쓰고, 자, div 클래스 ftr 푸터 랩, 자식 클래스 푸터, 그리고 이 안에서 또 h1과 p택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택자가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위로 다시 쭉 올라가서 이제 글씨 관련된 것들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 자, 여기서는 그냥 폰트 사이즈만 12로 줄일게요. 그리고 H1은 자, 폰트 사이즈 18픽셀, 아, 라인하이트 빼먹었구나. LI에 라인하이트 40픽셀, 그리고 H1도 라인하이트가 40픽셀, 그리고 LI도 자, 라인하이트가 40픽셀. 자, 참고적으로 라인하이트도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헤더에다 하나 써놓으면 상속을 받기는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높이 값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쓴 거죠. 자, 얘는 상속이 되니까는 얘를 여기다 써야지 해서 여기다 써 놓으면은 나중에 너비하고 높이 줄 때, 여기는 높이 줘야겠네 해서 주는 경우도 생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경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li는 폰트 웨이트를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얘네들 글자 크기는 다 돼 있고요. 커먼에서 이미 다 해놨죠? 그리고 여기만 하면은 되겠네요. 자, 그럼 H3은 그러면 차라리 요것도 이제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자, 미리 커먼에다가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자, 폰트 웨이트 500 그리고 폰트 사이즈 24픽셀 그리고 컬러 검정색에 라인하이트 40픽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얘네들 부모한테 아예 안 들어가죠. 자, HO는 폰트 웨이트 그대로 갖고 가되 글자 크기만 12로. 자, 웹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작은 글자 크기는 11픽셀이에요. 그 이하로 들어가면 깨지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p태그 이미 돼 있고 SNS도 자, 폰트 사이즈 30픽셀에 컬러만 검정색 주시고 그러면은 H3은 아래 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CT02에 H3에다가 그대로 또 붙여 넣을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해놔도 어느 정도 모양은 이렇게 잡히죠. 자, 그리고 자, 푸터 여기서도 자, 폰트 사이즈 얘도 24픽셀로 그냥 가고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 40픽셀 그리고 요거는 폰트 웨이트가 들어가야지 되나? 여기서는 비택으로 구분을 안 해놨죠? 뭐 아예 안 써놨던가요? 그냥 로고 히어라고 하면 써놨는데
비스택을 써가지고, 자, 푸터 랩에서, 이건 좀 한번 모양만 주고 싶어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피태그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봐보시면은 모양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비 줘야겠죠. 자, 너비 주는 거 메뉴에다가 너비 1080 그리고 자, UL, LI는 안 줘도 되죠. 자, 메뉴보다 작은데요. 자, 그렇지만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돼 가지고 최소 너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자, 너비 왜 안 줘야지 되는지 플로트 하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헤더도 역시 너비 1080 픽셀 주셔야 되는 크기고, 자, 여기, 그리고 H1과 UL도 너비를 헤더보다 작지만 왜 안 주는지는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컨텐츠 01, 여기에서 헤더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는 너비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자, 왜냐면은, 자, 01에 대한 거는 여기잖아요. 자, 얘가 지금 이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난 너비를 요만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치를, 자, 어떻게 여기 위치로 여기다가 넣을 건가요? 못 넣죠. 자, 만약에 크기를 요만큼 주고, 가운데 정렬, 마진 영호토를 해버리면은 올라가요. 요렇게 가운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글씨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80으로 잡고 글씨를 왼쪽으로 정렬을 시켜줘야지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 1080 픽셀 주시고, 자, 그리고 얘네들 글씨가 지금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자,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를 줘야지 다시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div 컨텐츠 헤더에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써 놓았지만은, 자, 여기에선 지금 문서 구조로 보았을 때, 자, 같은 선택자일 경우에는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거, 그러니까 즉 이게 나중에 쓴 거죠. 그래서 얘가 더 우선순위를 갔기 때문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레프트가 덮어 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섹션은 이미 너비 돼 있고요. 자, 아티클은 너비 250이에요. 250 픽셀. 이미지는 안 해도 되고, 세그먼트도 안 해도 되고, 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섹션 안 해도 되고, 아티클 그룹은 너비 520 픽셀.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이미지도 너비 520 픽셀. 자, 왜? 섹션보다 작으니까 둘 다. 자, 그리고 아티클은 자, 요것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100 얼마야? 아, 160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티클 너비 160이 아니고 이미지한테 줘야 되죠. 이미지에게 너비 160 픽셀. 그럼 세그먼트는 너비 250 픽셀. 아니에요? 340이에요? 예, 34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340. 자, 그리고 푸터도 여기다가 너비 1000
80 픽셀. 자, 이렇게 주시면 너비는 다 끝난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놓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너비까지 다 주었고요. 그럼 이제 높이 줘야지 되겠죠? 자, 높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을 때만 준다 하는 규칙에 따라서 자식 있으니까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줘야 되는데 라인에 띄 있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얘도 자, 안 주고 자, 여기는 줘야죠. 이미지는 자식이 더 이상 없으니까 높이 얼마인가 주려고 확인해 봤더니 높이가 140. 그러면 얘는 높이 140 주시고 일단 안 보이니까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 써서 자, 화면에서 보이도록 처리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안 주고 안 주고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얘는 이제 글씨가 예? 어떤 거요? 아, 160, 160. 자, 그리고 자, P 여기에는 자, 글상자 형태이기 때문에 자, 글이 세 줄이 나올 수 있고 다섯 줄이 나올 수 있고 그러죠. 자, 몇 줄이 나오던 나는 높이를 80으로 고정해가지고 레이아웃을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글자가 벗어날 경우 보여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 히든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SNS 안에 있는 거 요거 나는 이 글자 사이에 간격 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콘은 글자라고 인식을 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아이태그한테 너비를 아이텍을 선택하고 여백을 주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쟤를 글자라고 인식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글자 관련된 속성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글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 단어 사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사이 간격은 지금 이 글자, 여기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어면은 요만큼이 하나의 단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즉, 스페이스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 사이는. 자, 그래서 글자 사이 간격은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단어 사이의 간격은 단어는 워드 스페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글자 쭉 나가다가 여기에 이제 글자 끝났어요 해서 점점점에서 더 있어라고 하는 것도 기능이 있는데 얘는 한 줄로 표현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지금 한꺼번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간격을 만약에 5픽셀 주면은 그만큼 간격이 벌어질 거고요. 자, 얘는 글자도 되고 단어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워드 스페이싱을 또 만약에 20픽셀을 준다. 좀 눈에 보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그만큼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폰트 솜에서 나오는 거는 얘는 글자로도 인식되고 워드 단어로도 인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값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쭉 가겠습니다. 보니까 배너 섹션에 너비에 안 줬었네요. 여기에 너비 100, 1080, 그리고 이미지도 너비 160에
높이 160 주셔야 될 거고, 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999 해서 색깔 줄 거고, 그럼 일단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가서 봤더니 자, 높이 안 줘도 되고 얘는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높이 160 줄 거고, 안 주고 자, 여기는 높이 80픽셀에 오버플로우 히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메인 이미지는 높이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140이래요. 이따가 바꿀게요. 예? 460. 딱 불러주니까 편하네. 이건 140, 이미지 140. 자, 그래서 각각 확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고, 아래에도 메인 이미지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높이 들어갈 데 없죠. 다시 위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할 거 가운데 정렬 줄 겁니다. 그래서 메뉴, 자, 얘는 가운데 중앙 센터 정렬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진 0, 오토 줄 건데, 뭐 똑같은 이 공식 쓸 거니까 하나 복사해 놓고, 자, 헤더에도 마진 0, 오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도 컨텐츠 01에 헤더도 마진 0, 오토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섹션에도 마진 0, 오토 들어가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는 푸터뿐이죠. 푸터에도 마진 0, 오토 들어가 주면 자,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 정렬될 것들은 정렬이 다 되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플로트 주기 전에 배경색을 넣어서 구분 좀 할게요. 자, 메뉴 랩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 주시고, 글자는 컬러 주시고, 자, 상속받으니까 이렇게 줘도 자식한테도 전부 다 글자 색깔의 전달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헤더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주시고, 글자 색깔 주시고, 그러면은 헤더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 폰트 컬러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모양 보일 거고요. 자, 여기는 색깔 뭐 들어가는 거 없죠. 그리고 여기 배너 부분, 자, 배너 부분에도 찾아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 주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쭉 가서 자, 푸터도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 주시고, 문자 색깔은 흰색으로 주고, 그러면은 자,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너비하고 높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사이트 참조하시면 되니까, 사이트란다, 카페 참조하시면 되니까는, 자, 여기까지는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자,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플로트 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UL 태그의 너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UL 태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 너비를 어디서부터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값을 대략적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쵸? 자, 아니면 나는 딱 위에 글자 크기만큼 하겠다. 자, 글자 크기대로 하면은 여기 여백을 못 넣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에 너비를 줘가지고 플로트를 시키면은 분명히 글자가 로그인, 조이너스, 멤버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 칸이 밀릴 거예요. 아래쪽으로. 근데 어쨌거나 내가 얘를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너비 값을 썼지만 갑자기 이거 멤버가 아니라 이거 멤버십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글자가 늘어나면은 또 레이아웃이 또 깨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li들한테도 너비 값을 줘야지 되는데 주시면은 글자 크기에 따라서 너비 값을 항상 매번 변경을 해줘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너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제가 li한테만 배경을 넣었어요. 요만큼. 자, 그래서 얘네가 자, 플로트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면요. 자, 한 줄로 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백들을 마진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 경우, 마진 레프트가 됐던, 마진 라이트가 됐던, 또는 여기에서 마진 좌우가 됐던, 자, 마진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경우는 너비 값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선 저는 값을 뭘로 할 거냐면은 마진 레프트 30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사이에 간격이라고 하는 여백으로 요만큼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를 제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었을 때 나는 얘네들 UL 태그에 너비 넣기 때문에 꼭 이 너비가 정확하게 요만큼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 값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UL은 플로트 라이트로 줘서 오른쪽으로 정렬시킬 거고 플로트로 주었으니까는 메뉴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 거고요. 줘야죠 이제. 자, 주는데 자, 일단은 가장 큰 부모한테 주면은 안 줘도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자식들이 전부 다 플로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크게 플로트로 자, 이거를 적용해 줄 거 가장 처음 거 하나만 적용을 해 주면은 사실 여기다가는 적용을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언제 넣고 언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상황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식에 따라서 플로트로 넣으면 무조건 부모한테도 자, 얘를 넣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선 플로트가 두 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거 얘한테만 플로트만 주면 돼.
그래서 안 줘도 돼. 오버플로우를. 알면은 안 줘도 괜찮아요. 알면은. 자, 자, 너비하고 높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언제 줘야지 되는지 알면은 안 주고, 모르겠으면 무조건 주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몰라서 주는 경우는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지 된다. 근데 요거는 자, 무조건 줘도 또는 알아서 내가 안 줘도 얘는 결과를 무언가를 포기해야지 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에 따라서 값을 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경 넣은 거 이제 빼도 되겠죠? 빼도 여전히 자, UL한테 오버플로 히든을 안 줘도 모양이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H1은 플로트 레프트가 적용이 될 거고, LI도 UL은 플로트 라이트가 적용이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H1과 UL에서 가장 크게 오버플로우는 여기다 하나 넣었다 치면은, 자, LI가 플로트 레프트로 정렬이 돼도 얘 부모한테는 값을 안 줘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지만은 그럼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자, LI의 부모 UL은 지금 애죠. 여기에는 높이가 없는 형태로 보입니다. UL은 높이가 지금 없어요. 없어도 지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네. 예. 자, 이거는 그냥 무시해 주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자, 가장 최상위 얘한테만 플로트가 들어가면은 얘네들 후손으로는 플로트가 들어가도 다른 데는 안 줘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다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주셔도. 자, 에라에 간격 띄울게요. 마진 레프트 얘는 40픽셀 띄웁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가서 자, 플로트로 정렬되어야지 되는 객체들 여기에 아티클 있죠. 아티클도 자, 플로트 레프트 쓰실 거고 자, 섹션에게는 오버플로우 히든 넣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죠. 자, 섹션에게 우리가 아웃라인을 주실 거고 솔리드 주고 색깔은 레드로 줬다고 치고요. 자, 아티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무언가를 하나 줘볼게요. 자, 플로트로 얘네가 정렬이 되면은 한쪽으로 왼쪽으로 정렬되어서 이런 형태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이에 간격을 줘야지 되는데 이 간격들이 여백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몰려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여백을 우리가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아티클에게 마진 위쪽은 0, 위아래는 0, 그리고 좌우로는 10 픽셀씩 줘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셔야지 될 거고. 자, 그리고
자, 배너 가시면은 배너의 이미지도 플로트, 레프트 적용이 될 거고,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플로트 적용됐을 때에도 역시 마진 위아래로 0, 좌우로 10픽셀씩 주시면 얘네도 정렬이 이렇게 될 거고. 제가 모양 둥그렇게 만들어야지 되니까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 그래서 자 160에 반지면 80이죠. 초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넣어서 모양을 자 둥근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 여기서도 섹션에게 아웃라인 2픽셀 솔리드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고요. 그러면 섹션 영역이 자 이만큼이에요 해서 이제 섹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겠죠. 자, 이 안에서 자, 아티클 랩과 아티클 그룹과 그리고 아래쪽에 메인 이미지한테 색깔을 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미 색깔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아웃라인으로 둘 다 똑같이 쓸까요? 아웃라인 크게 5픽셀 솔리드 얘는 블루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다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클 그룹과 메인 이미지 그러니까 즉 섹션의 두 자식에게 아웃라인을 준 거예요. 줘서 확인하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자, 아티클의 이미지 세그먼트에도 모양을 줄 건데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세그먼트에도 샵 얘는 CCC 해가지고 자, 세그먼트한테만 백그라운드 컬러 CCC 주면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티클도 구분해야지 될까요? 아티클은 해야겠네. 해봅시다 한번. 자, 아티클도 아웃라인 얘는 10픽셀 솔리드 그린 아티클은요. 이렇게 주시면 모양이 아티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크기가 크니까 이렇게 나온 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다 누가 부른 거, 아니죠? 자, 이건 지금 색깔을 넣은 거는, 자, 영역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티클 그룹과 메인 이미지는 정렬이 돼야 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아티클 그룹에게 플로트, 레프트를 주시고, 그럼 똑같이 이 형제인 메인 이미지도 플로트, 레프트 또는 라이트를 주시면 될 거고. 어디다가, 예, 여기 맞죠? 놓고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오버플로 히든을 섹션한테 주시고, 자, 그럼 일단 섹션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에도 여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티클 그룹에
마진 0, 10픽셀. 그리고 메인에도 마진 0, 10픽셀씩 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은 여백이 잘 떨어진 거죠. 자, 혹은 나는 이거, 자, 이렇게 따로따로 쓰기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아티클 그룹과 메인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자, 여기죠. 아티클 그룹과 메인 이미지는 클래스는 다르지만은 같은 태그를 쓰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섹션의 자식 div라고 해도 얘네 두 개 선택이 되겠죠. 하나 복사해서 섹션의 자식 div라고 써도 여기에서는 얘네랑 얘네 두 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어차피 똑같은 div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고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또 한 군데 이렇게 뭐라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아웃라인, 플로트 레프트, 마진 0, 10픽셀. 아티클을 그룹에다 썼던 거죠. 이거 그대로 똑같이 플로트 레프트, 마진 0, 10, 아웃라인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선 지워도 자,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가서 아티클 그룹 끝났으니까 자, 아티클은 정렬되는 요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두고 이미지하고 세그먼트에게 할 건데 자, 얘네들도 같은 div 요소니까 div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서도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그러면 둘 다 플로트가 들어가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서는 자, 한 단계 건너뛰니까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를 주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제 여백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진 라이트 20을 주시거나 혹은 세그먼트 선택해서 마진 레프트 20을 주시거나 혹은 자, 세그먼트를 플로트 라이트를 주셔도 되죠. 자, 선택은 뭘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플로트 라이트를 줘도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이 플로트 레프트가 여기에만 쓰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아까처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지우고 자, 얘한테 마진 라이트를 주시거나 또는 얘한테 마진 레프트 20픽셀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도 같은 레이아웃을 만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래쪽에 푸터 여기서도 H1은 플로트 레프트에는 자, 플로트 라이트를 주셔서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줄 거고요.
자, 이 P 태그는요. 자, 너비가 없고 글씨가 쭉 최대 너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방법은요. 자, 이 P 태그가 지금 자, 너비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너비를 줄이려면은 여기 P 태그한테 줄을 바꿔 가지고 자, 두 줄로 보이게 해 가지고 자, 크기를 줄여 주시거나 아니면은 자, 너비 값을 줘 가지고 너비에 대해서 글자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P 태그도 여기서는 이렇게 두고 하면은 이제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된 거고 얘는 글자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배치가 돼야지 원하는 형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백 주겠어요. 여백. 자, 이 컨텐츠는요. 여기 안쪽으로 여백이 조금 들어가요. 40 정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죠. CT1. 자, H2에다가 각각 자, 패딩 라이트를 레프트를 주셔도 괜찮고 헤더한테 한꺼번에 주셔도 괜찮죠. 저는 여기에 패딩 위아래로 0 좌우로 그냥 40 이렇게 똑같이 그냥 줄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도 여백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건 세그먼트 여기에게 자, 패딩 위아래로 0 좌우로 20픽셀씩 더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세그먼트 주니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여백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을 제가 40에서 20으로 바꿔 놓았어요. 마진 탑 20 픽셀 주시면 이만큼 여백을 또 떼게 될 겁니다. 여기요? 여기? 줄까요? 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거는 그냥 그 20은 그냥 무시합시다. 예. 자,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자, 섹션 색깔 지우시고, 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배경 색깔 들어간 거, 아까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도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주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더가 발생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배너. 자, 배너는 자, 위아래로 여백이 요만큼씩 들어가요. 두 칸씩. 그래서 위아래로 80씩을 줄 거예요. 그래서 배너는 패딩 위아래로 80픽셀 좌우로는 0 줘야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도 자 세그먼트 위쪽으로 여백이 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자 20픽셀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세그먼트 안에 어디 갔어? 여기에 자 이미지 세그먼트 위쪽으로 피 태그에게
마진 탑 20픽셀. 이렇게 떨어뜨릴 거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 요만큼씩 여백이 또 있어요. 자, 이거 일단은 자,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색깔 다음 한 번씩 빼겠습니다. 자, 빨강 빼시고, 파랑 빼시고, 그린 빼시고, 자, 이미지 두고, 세그먼트 빼고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도 여백이 각각 20씩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죠. 여백 떨어질 요소들 구분을 해가지고 자, 첫 번째는 위쪽으로 여백이 없고 애랑 애한테만 여백이 들어갈 거잖아요. 자, 여백이 위쪽으로 들어갈 거죠. 그래서 애한테만 여백을 넣었어요 하는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복수 클래스로 마진 탑 얘는 20으로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선택자 가셔서 자, 이쯤이 되겠죠. CT2의 아티클들은 어떤 거는 마진탑 20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자, 클래스 마진탑 20은 여기서 empty 마진탑 20을 주시면은 위쪽으로 여백이 떨어지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얘네가 위에 있다고 치고 아래에다가 만약에 나는 자, 마진탑을 4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파란색이 자,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나중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왜 파란색이죠? 그쵸. 더 자세하게 쓴 거. 아티클, 클래스 아티클이면서 또 클래스가 MT20인 거. 아티클인 거 두 개를 모았을 때 이게 더 자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쓴 게 더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 속성을 써놔도 얘가 우선순위를 가져서 아래 마진탑 40이 적용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된 건가요? 됐는데. 아, 그쵸. 그러네. 여기에는 애가 값이 없으니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있으니까, 자,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자, 아티클이 큰 거고 얘는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자, 아티클 아래쪽으로 이렇게 써 놓으시면 구분하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좀 더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다가 아티클, 자, 다시 마진탑을 20이든 40이든 나는 저걸 또 쓰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요거를 여기다가 마진탑 여기다 쓴다. MT, 예를 들어서요. MT 20을 쓰면은 저건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자, 일단은, 자, 요만큼을요. 여기다가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일단은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고, 자, 얘를 다른 데다가 몰아서 쓸 겁니다. 커먼에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먼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 empty 40인 거는, 또는 좀 몇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10, 20, 30, 40 써놓고, 여기다가, 자, 마진탑 10, 아래 거는 마진탑 20, 마진탑 30, 마진탑 40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 쉽게 줄은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진탑 20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여기서 선택은 클래스 마진탑 20인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컴만 걸려 있으니까 마진탑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낮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나는 모든 요소들에게 이렇게 써도 이것도 사실 높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자, 앞에 뭐, 예를 들어서 div, 머시기 해가지고 들어간 것보다 우선순위가 그래도 낮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important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마진탑에 이 10픽셀이라는 값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값쓴 거 안에다가, 자, 세미콜론 이 값쓴 범위 안에다가 하나를 더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요. 여기다가 느낌표 놓고, 자, 탭 눌러서 important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important가 들어있는 값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자, 다른 거가 요거를 침범하지 못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 꼭 밖에다 쏘는 분 계세요. 어디다가 쓰라고요? 어디다가? 그쵸. 세미콜론 값 넣는 값 블럭 안에다가. 얘는 지금 세미콜론 바깥에 있죠. 아래 거는. 요거는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자,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예. 자,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한 칸 띄고, 이렇게. 여기도 써놓고, 이런 값들이 몇 개가 들어간다 치면요. 자, 디자인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돼야지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여기서 자, 30 넣으면은 얘네들은 마진탑 값 얼마가 적용이 된 거예요? 30. 40이라고 넣으시면은 40. 만약에 마진탑 5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있으면은 5픽셀 만들어서 넣으시면 5픽셀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은 없으니까 안 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위아래로 또 선이 들어가, 선이. 자, 그럼 다시. 자, 방금 거는 그냥 일종의 노하우 팁이니까요. 자, 저거, 자, 커먼에다 굳이 쓰는 거 모르시면은, 아까처럼, 자, 여기다가 써 넣어도 괜찮아요. 예. 자,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이거 못 찾기는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그먼트에다가 우리는 이제 자, 위아래로 선을 줄 거예요. 자, 아웃라인은 방향에 따라서 줄 수가 없지만 보더는 방향에 따라서 선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BD 플러스 넣어서 여기다가 선을 1픽셀 박스 치면은 사방이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질 거고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 왼쪽으로는 박스를 안 줄 거니까 여기다가 보더 레프트 0 보더 라이트 0 주시면 선이 들어간 거에서 오른쪽 왼쪽은 선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것 또한 순서 중요하죠.
이거 쓰고 이렇게 쓴다고 한들 0을 주었다가 보도는 사방을 다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 거가 더 우선순위가 크겠죠. 자, 0 준 거 덮어 쓸 거니까. 그래서 얘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응? 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이 말인 거죠? 보더 탑 따로 주고, 보더 바텀 따로 주겠다. 예, 이것도 괜찮아요. 예, 이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줬더니 조금씩 이제 밀려나요? 자, 이거는 이 간격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미세하게 나는 얘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시면 얘를 18픽셀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자, 간격이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안에 있는 걸 밀고 내려간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자, 부터에다가 패딩 위아래로 80픽셀, 좌우로 0 넣으시면은 이제 끝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만약에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도, 자, 한쪽으로 얘도 정렬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페이지 02에 대해서만 모양 한번 통일시켜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다가 너비 1080에 마진 0 오토 주시고, 자, 패딩이 위아래로 0, 좌우로 40픽셀씩 주시면 얘도 역시 위안돼. 야, 여러분들은 되시죠? 안 되나요? 자, 근데 이게 참 이게 브라켓 미리보기로 보면 참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아, 이상한 게 아니죠. 맞죠? 그리고 제가 값을 하나를 덜 썼죠. 텍스트 라인 레프트를 안 써가지고. 자, 요것도 이제 둥그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